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오래전부터 봐온 특징인데 네. 안 잊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놓치는 일이 없어요. 이 얘기를 해놓고 나서 예. 보통 조금 있으면 잊어버리거든요. 딴 일 하다 보면 잊어버리죠. 그렇죠. 그런 중요한 일이 생기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진 않아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해결될 때까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 굉장히 특이한 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어떤 강조를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강조점이 달라질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네. 다른 바쁜 일에 휩쓸릴 수도 있어서 한때는 중요했는데 잊어버리고 모두들 지나가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지가 않아요. 난 신기한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메모를 해놓은 건지 아니면 아침마다 뭘 보는 건지 그거를 꼬박꼬박 꺼내요. SNS 해놓자이다. 그래가지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네. 그래서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물어봅니다. 보통 나이로나 보나 특히 남성들 50대 이상의 남성이 저렇게 촘촘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관계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하면 진짜 피곤할 수 있는데 그렇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대통령으로서 너무 안심이 돼요. 네, 국무위원들은 힘들겠지만 네. 사실은 지금은 대통령이 꼼꼼하게 모든 특히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응징해야 될 자들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이 문제도 그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거예요. 특검 지나고 나서 네.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또 하고 또 할 것이다. 대결될 때까지. 윤석열이 구성하게 시킨 2차 수사팀은 네. 대장동 사건 그거 기소한 거 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치들이 제일 지금 반발하는 거고 1차 수사팀 그때 수사했을 때는 지금 뭐 뇌물액 알선수재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1차 수사팀한테는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공유도 안 했어 문제. 공유도 안 하고 네. 2차 수사팀하고만 쉬쉬하고 지네들끼리 얘기하고 했다는 그리고 거 마치 아니에요? 대장팀 전체가 반발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예, 사기입니다, 맞아요. 이건 보도가 아니라 그죠? 자, 좀 있으면 없어질 조직인데 뭘 또 네. 검찰총장까지 힘들게 임명을 그렇죠. 해. 그냥 그리고 개인만 더구나 해도 될 검찰총장은 걸. 아시다시피 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돼요. 예, 그럼요. 아니 그럼- 굉장히 네. 중요한 게 근데 차관을 통해서 대행시키면 상관없습니다. 무리 없어요. 이재명 네. 대통령의 뜻인데 네. 일단 이 현안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어요. 관심 없어요. 네, 관심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관심이 없고 네. 뭐 어쩌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쿨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죄진 게 없어요. 첫째. 검찰에게 그동안 신세진 게 없어요. 빚진 거 없어.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초기처럼 적폐청산을 하는데 검찰이랑 칼을 쓰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쓸 생각 없어. 그래서 뭐 굳이 쟤들하고 네네. 말 섞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이상호 기자가 조선일보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일보가 그런 보도를 했어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려가지고 우리는 검찰총장을 끝까지 임명 안 한다. 왜 금방 문 닫을 건데. 이건 뭐냐면 검찰총장을 임명해 놓으면 지금 대행인데도 이렇게 까부는데 그러니까. 난을 일으키는데 총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막 해댈 거 아니에요. 그건 못 보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검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년 뭐 모든 거의 내란당을 포함한 기득권 세력들이 이번에 검란을 요이 땅 하고 일으킨 그럼요. 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완전히 몰아붙여가지고 힘 빠지게 하면 그 이후엔 다른 정국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계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뭐 검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검찰총장을 안겨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언급도 안 하고 관심도 안 두니까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수그러들 수밖에 없고 물론 제2, 제3의 검란은 있을 건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공소청으로 가면 차관급이거든요. 그렇죠. 니네 모습이다. 그렇죠. 그게. 그 레벨에 미리 맞춰서 가는 거야. 뭘 장관이야.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관된 태도가 네. 이번에는 그야말로 검찰 개혁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신뢰를 줘요. 맞아요. 지금 뭐 60평 아파트 살다가 이제 13평짜리로 갈 텐데 괜히 구태영 호마이카 무슨 큰 장롱 드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반응하고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장이요? 로펌들이 검사 출신 채용을 줄이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드디어 애들이 손에 안 돼. 그럼요. 애들이. 그다음 재계약하는데 액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검찰들이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예? 전혀 내가 모르고 지금 행위하는데 정말 마지막 숨이 딱 떨어질 때 그때 알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짓이 네.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지. 맥히더라라는 공수법을 지금 다시 하니까 그러네. 표시가 나는 거. 네.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노무현 거야. 문재인 정부 때 네.
했던 방식을 똑같이 하면 될 거라고 지금 믿고 있거든요. 이재명은 안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한명숙 총리 사건 가지고 막 제보들이 네. 나왔잖아. 제보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교육시키고 막 가라를 만들었다. 그거 가지고 그때 막 저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내가 무슨 백분 토론 이런 데 나가면 이완규가 상대로 앉아가지고 그렇죠. 예, 맞아요. 나와서 맞아요. 법제처장 이번에 한 놈. 한명숙 총리를 무슨 정계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네. 이게 하는 공작이다. 뭐 이따위 소리 했거든. 그래서 내가 한명숙 총리님 젊어 보이는데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지 아느냐 이 사람아. 뭐 그런 소리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사건을 가지고 마치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뭔가를 그 획책하는 것처럼 하던 거를 이제 대장동 사건에 갖다 붙이려고 똑같은 수법을 하고 있는 건데. 김민석 총리가 예. 최근에 뉴스공장에 나와서 예.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로 잊지를 않습니다. 그거 그 얘기는 네. 검찰들이 떨만한데 네. 굉장히 떨 것 같은데. 이재명은 한 번 이야기하고 잊는 성격이 아니에요. 아.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오늘 우리 방송을 검사들이 많이 봐야 그러니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현실이 아니고 논리의 세계, 수학의 세계에서는 예를 들면 한번 부정적인 것을 한번 딱 때려치면 예. 긍정이 되는 줄 알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음수 곱하기 음수한다고 양수가 되는 게 현실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은 사라질 때까지 부정적이에요. 나쁜 놈들은 완전히 누를 때까지 나쁜 놈이에요. 그걸 정확히 아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아니 그리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네. 진짜.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편안한 거예요. 대통령이 잊지 않고 반드시 내란을 청산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최근에 느낀 건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검찰들과 사법부가 네. 지나치게 정치적인데 네. 문제는 지나치게 정치적인데 정치를 몰라요. 네. 아,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정확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아니, 그냥 조이대를 보면은 그 자체가 표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당파적이고 정치적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정치적 욕망을 실현하려면 정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법부나 검찰은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원하는 걸 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내가 이쪽 편을 들여야 하는데 여기는 명확히 있는데 그렇지. 상황이 바뀌었어. 그럼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네. 그걸 모른다. 그러니까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조이대가 왜 날짜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졸속으로 무리하게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을까?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무적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의 빙의에서 그래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의 세계에서 이게 자꾸 기소되고 막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데 네. 될 것 같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그 판단이 자기로서는 되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결정적으로 정치를 모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시기에 그런 판단을 하면 그렇죠. 자기는 될 거라고 생각한 그렇죠. 될 거예요. 거라고 생각한 내가 거죠.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가 유죄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럼 여론이 바뀔 것이다. 그걸 기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모르는 훌륭한 사람들이야. 자, 그리고 대장동 항소, 소동, 소란 이거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갈 거라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SNS를 했어요. 신상 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이다. 대통령 의중이 그래요. 그래서 전보 감찰 수사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집단 항명한 검사장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 징계, 전보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검사장, 지청장이 몇 명입니까 대상이? 18개 지방청의 검사장과 8명의 지청장입니다. 다 해봐야 몇 명 안 돼요. 여기 동조한 검사들까지 다 해봐야. 2천 몇백 명 검사 중에 40명인가 불과해요. 전보, 보직 인사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검사장 보직 해임하고 평검사로 전보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가지 직급밖에 없어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사건에 연루된 검사장 평검사로 전보한. 그렇게 한다는 거고, 감찰 징계는 조직원으로서 내부 감찰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 해당되면 검사징계법 개정해가지고 파면도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수사해서 불법은 기소하겠다는 거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변호사 개업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일 있으면 항상 그랬거든요. 검사들이 막 떠들고 보수 매체가 막 나팔 불어주고, 그러면 보수 정당이 호들갑 떨고, 그럼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면 사이좋게 지내자 사탕 물려주고, 그럼 자기들끼리 만세 부르고, 이 패턴으로 다시 이길 줄 알았겠지. 이번에는 국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고.